매매일지를 쓰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매매일지에 뭘 써야 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매매일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매매일지를 어떻게 써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매매일지 같은 걸 쓰는 이유가 일단 뭘까요? 이유가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내가 매매한 내역 있잖아요. 내가 매매한 그런 매매 내역. 매매를 할 때는 당신은 기억이 나죠. 아, 내가 이걸 잘못해서 내가 이거를 또 잘해서 수익이 나오고 손해가 나오고 아, 이거는 하지 말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네. 아, 5분 전에 들었어요. 운명인가? 네, 운이 좋았네요. 네. 거의 마감 시간 다가와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운이 좋으셨어요. 네. 매매 내역이 기억이 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뭐 그 다음에 최근 매매하는 거나 기억나지. 근데 이걸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유는 사람은 그런 얘기 들어봤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내가 명시적으로 잡아주지 않을 경우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손해가 나는 케이스가 되게 같은 이유로 계속 손해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주식을 하면서 내가 실력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식을 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정석적으로 하는 사람은 매매를 할 때 어떤 원칙이 있을 거고, 그죠? 매수나 매도에 혹은 대응에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할 때 내가 사고 이러할 자리에서 내가 팔고 또 이렇게 내 예상대로 안 갈 때 판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원칙은 뭐 아까 들었듯이 하락장에 만약 저번에 상승장에서 뭐 오버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내가 뭐 이때는 조심해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또 하락장이 올 때는 뭐 당연히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하고 그런 큰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기준은 매매 자체에서 내 세부 전략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전략 같은 건데 초보 때는 어떤 기준을 세웠는데 이 기준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매수 기준도 매도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매수 내 기준대로 예를 들면 뭐 가장 쉬운 케이스로 책에 나오는 뭐 골든 크로스라고 치면 골든 크로스 시에 매수를 했다. 21선을 5일선 뭐 골든 할 때 매수를 했다고 치면 샀는데 손해가 날 수도 있거든. 수익이 안 나오고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운 좋아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 매매하는 것보다 주식을 공부하다 보면 이평선을 보고도 하고 거래량을 보고도 하고 뉴스 재료를 보고도 하고 수급을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지지와 저항도 판단을 하고. 근데 처음엔 이게 안 되고 이 중에 몇 가지 이제 해서 했는데 실수가 하고 어떨 땐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 이런 기준을 세운 것 중에 내가 잘못 세운 게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걸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런 원칙들을 이 매매 일지를 쓰면서 내가 실패했던 내역을 분석하고 성공한 내역을 분석하면서 이거를 수정해 가는 거예요. 수정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내가 초보에서 중수를 거쳐서 고수가 된다는 거는 내 매매 기준을 계속 조금 더 확률 높은 자리를 내가 알 수 있고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점점점 정교하게 알 수 있게 여러 가지 이런 포인트들을 합쳐서 어떤 기준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내 기준을 갖고 매매했는데 처음에는 성률이 뭐 50% 정도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매매일지를 쓰면서 매매일지를 쓰면은 정리가 돼 있으니까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점 이게 성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내 매매 기준이 점점점 매매 전략이나 기준이 완벽해질수록 나중에 이게 70% 가고 그러면 결국은 내 실력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것만으로 바로 중수 고수라고 정확히 개념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마인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가는 과정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일지를 쓰는 거고, 쓰는 이유는 그래서 쓰는 거고요. 매매일지를 이렇게 쓸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쓰는 건 자기 자유인데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단순히 오늘은 뭘 사서, 종목을 뭘 사서 오늘은 벌었다, 잃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핀트로 쓰는 게 아니고, 왜, why를 알아야 돼. why. 왜 벌었고 왜 잃었냐. 막 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기준을 일단 적고, 어떤 이유로 매도를 하든지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손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손절에 대한 것도 내가 생각한 범위가 맞는지도 중요할 거고, 어떤 이유로 샀고 어떤 이유로 팔았고, 이걸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당연히 단가나 이런 것도 차트도 같이 이 일봉하고 최소한 분봉 정도는 내가 어디 샀는지 표시를 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적어도, 이게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같이 기록해두면 좋겠죠. 그럼 시간이 흘러도 날짜를 이렇게 정리해 두면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건 잘했고,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본 것도 적고 수익 난 것도 적는 거예요. 두 개 다. 손해본 것도 적고 수익 난 것도 적고. 대신에 단순히 벌었다 잃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갈 때 내 원칙이 정확하게 잘 지켜졌는지를 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 내 원칙이 있을 거 아니야. 매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잘 지켜졌는지 일단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 원칙이 약간 미흡해서 내가 실수한 거 이번 매매에서 깨달았어. 아, 이건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걸 수정해가지고, 수정해서 그 매매일지 한 켠에 내 매매 원칙, 매매 기준도 같이 적어놔요. 그래서 이것도 업데이트 하는 거야. 이것도 업데이트를 하는 거라고.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이니까 계속 반복하는 이런 실수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뭐 주식 잘하는 고수가 따로 있어요? 실수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충분히 다음에 한두 매매에 복구할 정도로 바로 그냥 대응도 잘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크게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맞는 경우를 피하는 방법도 익히게 되고, 그럼 그게 결국 주식을 점점 잘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고수로 가는 거잖아. 점점점 내 매매 계좌도 안정적으로 될 거고요. 처음엔 들쑥날쑥 하더라도 이런 매매 그 과정을 수정해 감으로써 점점점 좋아지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지를 쓸 때 단순히 오늘은 뭐 샀는데 벌었다 잃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고, 그죠? 어떤 내가 이유로 들어갔고 그거를 어디에서 뭐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했으면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팔았고, 또 내가 여기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못했어. 그래서 실수를 해가지고 손해가 이만큼 나버려서 사실 내 원칙보다 더 큰 손해가 났다고 치면, 그럼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됐고, 그런 걸 적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음부터는 꼭 지키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늡니다. 어쩔 수 없이 느려요. 실력이 보통 그래서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래서 그 베팅 이런 거를 주식을 돈을 너무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소액 같은 부분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몇 개월 꾸준히 계좌가 수익이 나면 그때 이제 비중을 서서히 늘리면 되거든. 근데 아직 다듬고 이렇게 기준이 완벽하게 안 됐는데 돈을 크게 했다가 계좌가 뭐 확 깨지고 이러면은 사실 나중에 실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일지를 지금 말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하여튼 꾸준히 적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매매일지가, 왜냐면 이제 보면 머릿속으로 기억도 다 되고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적는데 가끔씩 이제 특이할 때만 적어요.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근데 한창 배울 때는 매일매일 적었습니다. 블로그에 적든 공책에 적든 뭐 아날로그로 적든 디지털로 적든 그건 자기 취향인 거고요. 어디든지 이렇게 오늘 매매한 거 일봉 차트하고, 그리고 내가 매매한 위치를 표시하기 좀 귀찮으면 키움영문 같은 경우는 일지 차트라고 있어요. 일지 차트 누르면 일지 차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0606이라고 자동 일지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르면 내역 조회하면 내가 매매했으면 그 매매한 내역을 이렇게 찍어줘요, 표시를. 요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분봉하고 일봉을 표시가 자동으로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냥 캡처만 떠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적는 거예요. 매수, 매도에 대해서 오늘은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 화면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딱히 표시 안 해줘도 자동으로 매수한 시점, 매도한 시점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매매일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되겠네요.